자,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과 황교안 등 여야 사당 대표가 만나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이 급하니까 국회로 왔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니만큼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날 발표한 공동 발표문, 요즘 이런 건 별로 다들 관심도 없어요. 초당적으로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우한폐렴 이야기겠죠. 국회 코로나19 특위와 정부 간 적극 협력, 추경 포함 신속한 특단의 대책 추진, 추경의 민생 피해 직접 지원,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 발표문, 이런 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 이 추경을 통해서 2조 4천억입니까? 상품권을 푸는 것까지도 황교안이 합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쿠폰을 풀면 그거 옛날에 쌍팔년도에 선거 있으면 집집마다 봉투 돌리고 설탕 돌리고 밀가루 고무신 돌리던가 뭐가 다릅니까? 이걸 지금 우한폐렴 핑계대가 해주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황교안이 합의를 해주고 왔느냐? 이거에 제1야당이 왜 필요한 거냐? 그날 황교안은 형식적으로 문재인에게 지금 중국인 입국 차단 안 한 부분 사과해라. 그리고 뭐 박능우 경질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문이 원하는 이 추경을 합의를 해줘 버렸습니다. 근데 문은 사과도 안 했고 중국인 입국 차단도 안 했고 경질도 안 했습니다. 문은 지할 거 다 해버렸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교안은 그 자리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문한테 카메라 켜졌을 때 비판하는 척하고 카메라 꺼졌을 때 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내렸을 때도 자기가 야당 대표인데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켰으니 추경을 통과시켜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이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야가 코로나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일명 코로나 3법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추경 편성에 협력의 뜻을 밝혀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위기를 핑계 삼아서 문은 완전히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고 황교안이 한 말은 그냥 사진 찍는 용으로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고 또 카메라가 꺼져서 비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는 그야말로 서로 추경에 협의하기로 화기애애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벌써 11조 7천억의 추경을 그저께 편성을 했죠. 문 정권 들어서 해마다 한 번씩 4번을 합니다. 이렇게 여당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경 편성에 요구할 때마다 동의해 준 야당은 아마 황교안 당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역 체계에 정작 들어가는 돈은 30%도 안 되는 한 25% 될까요? 2조 3천억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조 4천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들어가고 지역 살리기에 3조 8천억을 풉니다. 이번 추경은 상품권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민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한다라는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금 시장에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저소득층이나 애들 키우는 쪽에 나눠주면 그들이 그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한폐렴이 겁이 나서 다 들어앉아 있는데 상품권 준다고 나가서 쓸 건가?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저소득층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8,506억 원어치를 풀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특별 돌봄 쿠폰 명목으로 0에서 7세입니까? 상품권을 1인당 10만원 한도로 1조 539억 원을 풀고, 일자리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때 20%를 지금 더 상품권을 준다. 그래서 금액이 1281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게 되면 2조 가량의 상품권을 직접 푼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화환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에서 6조까지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는 거예요. 오누리 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이 발행 규모도 2조 5천억에서 3조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상품권에 직접 간접으로 산정되는 금액만 5조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품권을 푸는 것이 과연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근데 여전히 오프라인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역 시장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지금 온라인에서 쓰지 못하는데, 이것이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도 못 쓰는데 영세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받는 대상이 500만 명이고 상품권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2조 원, 또 다른 형태로 상품권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수천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게 상품권을 주고,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상품권을 주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 합치면 5천만 명이 지금 상품권을 받게 되는데, 이번 추경이 실제로 이 우한폐렴 방역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이 상품권으로 국민한테 뿌리는 것이 지금 우한폐렴 방역에 들어가는 만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GDP 대비 나라 빚이 39.8에서 41.2%로 올라가게 되고, 또 국가 채무가 805조 2천억에서 815조 5천억으로 올라가는데, 총선용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부분을 황교안이 왜 동의를 해줬냐는 겁니다. 어제사 심재철이가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끼워 넣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7세 미만 모든 가정에 1인당 40만 원을 주겠다. 며 1조 500억을 채택했다. 총선 관련 돈 풀기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라는 퍼주기 복지, 노인 일자리 등도 상황이 유사하다. 국민은 선거용 돈 뿌리는 대신에 방역에 집중하라고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려 했지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 내느냐. 이를 꼼꼼히 심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한폐렴 지금 확진자 가운데 대구 경북이 90%인데 추경 예산 11조 7천억 가운데 대구 경북에 집중되는 돈은 지금 6천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는 90%인데 이 지역의 예산의 5%만 배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옳으냐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대구 경북의 이 코로나 추경이 6,209억이다. 누더기 처방이다. 비난이 많다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핑계대어서 추경하면서 막상 그 내용을 보니까 누더기 처방에 거쳐서 지역을 2번 죽이고 있다. 즉각 투입이 필요한 추경안 대부분이 손실보상, 융자,
각종 쿠폰 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에서는 정부가 다 죽어가는 대구 경북에 산소 호흡기까지 뗐다 하고 분통이 터지고 있다는데, 민주당의 김부겸이 홍일학, 김영건 같은 그런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추경안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우한폐렴이 아니라 민생 구제에 집중하고 있고 대출 확대가 1조 7천억인데 빚을 늘리는 것뿐이다. 피해 극심한 대구 경북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왜 외면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 자영업 소상공인에 집중하라. 자, 그리고 이들은 대구에서 지금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11조 7천억을 편성해 놓고 그 중에 3조 2천억은 세입 경정이라 해서 이미 써버린 돈, 그런데 오버해서 써버렸는데 세금이 안 걷어져서 지금 메꿔야 되는 돈에 3조 2천억을 빵꾸 때우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이제 실제로 쓰는 거는 8조 5천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방역에 쓰는 돈이 2조 3천억으로 30%에 불과하고, 결국은 나머지는 다 무슨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에 2조 4천억, 민생 고용 안정에 3조 원, 지역 경제 상권 살리기에 8천억 하지만은 이 내용을 따져보면 상품권이 2조 수천억이 나가면서 결국은 내수 진작용 추경이다. 선거 앞두고 돈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구를 핑계 삼아 가지고 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 대구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 진작 3조 원 중에 현금성 쿠폰에 직접 나가는 것만 2조 326억인데, 자, 현금 쿠폰이 지급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과연 이걸 들고 사람들이 지금 쓰러 나가겠느냐? 우한폐렴이 좀 가라앉으면 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저소득층에 상품권 깔고, 자,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7살 미만 애가 있는 가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총 500만 가구에 2조 원 이상의 이 쿠폰, 상품권을 선거 앞두고 주겠다. 자, 이거 이제 국회에서 형식적인 통과 절차만 남았는데 선거 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전에 2조 수백억의 돈을 뿌려요. 돈 뿌리는 거죠. 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만약에 황교안이나 심재철이가 허용해 준다면 이것들은 여당 보고 국민들 500만 가구, 자, 500만 가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구가 500만 가구면 실제로 그 사람은 한 1,500만 명쯤 될지도 몰라요. 국민의 3분의 1에다가 쿠폰을 뿌리는데 그걸 허용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보 같은 야당, 선거 때 정권이 돈 뿌리도록 허용해 주는 야당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이하고 심재철이는요, 이거 만약에 추경 상품권 배포를 허용해 준다면 집에 가야 돼요. 국민들이 지금 너무 이런데 무관심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